미국이 AI 투자를 멈추면 물가는 잠깐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이미 GDP 대비 약 120% 수준까지 올라온 나라가 성장을 멈추면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왜 AI 투자를 줄이고 쉬어가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증시, 금리, 반도체, HBM, 전력과 데이터 센터 산업에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까요? 먼저 부채를 봐야 합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분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빚이 있고 아래에는 GDP가 있습니다. 이 비율을 낮추는 가장 쉬운 말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지출을 강하게 줄이면 경기가 식을 수 있고 경기가 식으면 세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빚을 줄이려다 오히려 비율이 더 나빠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분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GDP를 키우는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는 실질 성장과 물가 상승이 함께 반영된 숫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생산성을 키우는 성장 동력도 놓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AI가 등장합니다. AI 투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유행이 아닙니다. 미국이 생산성, 산업 패권, 금융시장 신뢰를 한 번에 연결하려는 거대한 투자 사이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물가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AI 투자를 크게 늦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투자를 더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쉬는 동안 경쟁국이 따라오면 단순히 한 산업을 놓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 표준, 데이터 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자본시장 주도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과열되면 칩 가격이 오르고 전력 비용이 오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우려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물가 압력을 모두 소비 과열로만 보면 판단이 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물건을 더 많이 사서 생긴 수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전력, 장비, 데이터 센터 같은 공급 병목에서 생긴 비용 압력은 처방이 다릅니다. 수요가 너무 강해서 물가가 오른다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식히는 방식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장기 해법은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 전력망, 냉각 장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를 늘려야 병목이 풀립니다. 문제는 이 공급을 늘리는 데에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역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준은 자산 시장이 너무 앞서가면 매파적인 말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채가 높고 AI 생산성 투자라는 국가적 과제가 걸린 상황에서 무조건 수요를 꺾어버리는 방식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연준이 정부의 하청기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부채가 높은 시기에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비슷한 힌트는 전후 미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부채 비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핵심은 단순 긴축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제조업, 생산성 향상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명목 GDP가 커지면서 빚의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AI를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생산성 프로젝트로 보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AI 투자는 정부 발표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실제 돈을 쓰는 주체는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클라우드 기업, AI 플랫폼 기업,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대규모 캐펙스를 집행합니다.
여기서 캐펙스는 미래 생산 능력을 만들기 위해 쓰는 설비 투자입니다. 중요한 반전은 이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캐펙스 때문이라고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캐펙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의 신뢰가 깨지면 투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AI 관련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증시가 무너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자금 조달이 막히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투자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패권 경쟁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매수 신호라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돈이 들어간다고 모든 주식이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순서대로 흐릅니다. 먼저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돈을 씁니다. 그 돈은 GPU, HBM, 서버, 전력 장비, 냉각, 전선, 건설, 소재, 장비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어떤 기업은 바로 수혜를 받지만 어떤 기업은 한참 뒤에야 숫자로 확인됩니다. 또 어떤 기업은 기대만 커지고 실제 이익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도 주가 차트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가 유지되는지, AI 서버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HBM 가격과 물량이 이익으로 잡히는지, 전력과 데이터 센터 병목이 해소되는지, 그리고 금리가 자금 조달을 얼마나 압박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뿐 아니라 전력, 장비, 소재로 돈이 어떻게 내려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비교는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통신망과 인터넷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고 결국 과잉 공급과 수요 부족이 드러나며 버블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실제 계약과 임차로 뒷받침되는지, AI 서비스 매출이 비용을 따라오는지, 전력망 투자가 병목을 풀 수 있는지,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케이펙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도 버블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똑같다고 말하는 것도, 이번은 무조건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나리오는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기업 이익이 실제로 늘어나며 공급 병목이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높은 부채 부담을 성장으로 희석시키려는 전략을 계속 밀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투자는 계속되지만 이익 확인이 느리고 금리와 물가 우려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도주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케이펙스가 너무 앞서가고 실제 수요나 생산성 효과가 늦어지며 자금 조달 비용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AI 인프라 체인 전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미국 재정 적자가 어느 분야로 흘러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빅테크 케이펙스 가이던스가 꺾이는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와 HBM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기대가 아니라 실적으로 확인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금리가 오를 때 시장이 단순히 겁을 먹는지 아니면 실제 자금 조달이 막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데이터 센터 전력과 임차 수요 같은 병목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AI 투자를 멈추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 기업을 밀어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높은 부채, 생산성, 패권 경쟁,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반도체 공급망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곧 모든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서는 방향보다 속도, 기대보다 실적, 테마보다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매수나 매도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AI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고 그 돈이 이익과 생산성으로 바뀌는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복잡한 시장을 조금 더 차분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